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커뮤니티란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종목 중에서 분기 보고서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좀 직접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몇 분 좀 도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댓글란에 보시면 DKT 나무가 아렌토 테크놀로지 남겨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DKT 저희가 의견 드렸고요. 오늘은 나무가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아렌투 테크놀로지까지 알아볼 테니까 같이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아리스에서 지금 멤버십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 탐방 보고서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는 5만 원 상당의 VIP 실버 등급 기업 탐방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특정 한 종목을 좀 같이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 종목을 좀 팔로우업을 계속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 멤버십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멤버십 서비스를 어떻게 가입하느냐 문의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PC에서 보시면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모바일에서도 보시면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 가입이라고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입을 누르셔가지고 저희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확인하시고 같이 조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함께 봐야 될 나무가라운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 포탈식에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증권 정보에 해당 종목이 뜨고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배너 중에서 전자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배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그 배너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요. 여기 보시는 분기보고서가 지난 5월 16일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기보고서는 이렇게 목차가 있고요.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목차를 1번부터 뭐 밑에까지 쭉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시간이 없다 할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발췌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조금 습관은 안 되어 있으셔가지고 이용하시기는 어려운데요. 좀 습관화만 되면은 찾아보기 쉬우니까 계속 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 여기 보시면 회사의 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주요 사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동사는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모듈을 만든다. 그리고 3D 깊이 인식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 매출의 99%는 다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중저가 시리즈 A 시리즈 그 밑에 단에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사의 제품이 카메라 모듈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저도 나무가를 2016년도쯤 한번 탐방을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그 IR 미팅실이 따로 있어요. 회의실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탐방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초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무가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한참 핫할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갔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하게 보실 내용인 사업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주요 사업은 카메라 모듈, 단일 사업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 제품이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앞서 뭐 깊이 있는 인식 센서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데 뎁스 센싱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3D 모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고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심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매출 비중도 잘 나와 있는데요. 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99% 이상 카메라 모듈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분기 분기 보고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원재료, 뭐 금속류나 비철금속, 곡물 많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재료 상승이 상당히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들은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실적에 도움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반대로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기업들은 실적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원재료를 매입할 경우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사의 주요 원 부자재가 쓰여져 있는데 주로 센서, VCM, 렌즈, PCB, IC 칩, 뭐 필터 등등을 지금 매입을 하는데 지금 규모를 잘 보시면은 센서가 월등히 지금 금액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게 광학 렌즈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물론 이거는 지금 단위가 연간 단위이고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건 1분기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낮아진 건데 소니 코리아이기 때문에 아마 소니에서 센서를 매입해 올 것 같고요. 써니 옵틱스는 중국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로부터 렌즈를 수입을 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형 솔루텍이나 뉴플렉스 여기 보시면 동아나텍 이런 기업들은 다 국내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 환율로 거래하는지 또는 원화로 거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생산시설 현황을 보시면 지역이 해외에 있습니다. 푸토 1에서 3공장. 그래서 푸토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잘 보시면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비에트남에서 베트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겠구나. 그러면 역시 이거 거래할 때는 환율, 이걸 거래할 때는 달러로 거래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무가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거나 할 때 달러로 받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달러 거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적에는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여기 보시면 가동률인데요. 22년도 가동률이 대략 한 79% 정도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맥시멈 100% 이상 되면 좋겠지만 통상 그렇게 되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맥시멈 거의 100% 이상 가까이 갈 경우에 그리고 향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날 요인들이 있을 경우에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업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니까 공장 가동률도 한 번씩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조업의 가장 기본입니다. 나무가 사업보고서 내용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보통 사업보고서 사업 내용의 맨 아랫단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연구개발 실적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국책개발연구과제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도에 끝난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3D 센싱 카메라 모듈 관련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이게 지금 국책과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핵심 부품 설계, 양산 기술 확보 그러니까 설계, 도면 같은 거죠. 양산 기술 확보 그러면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만든 이후에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제품화가 될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날 만한 요인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지금 2020년부터 해서 국책 개발 연구과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RGB 카메라용 필터 모듈 제작 및 화질 평가, TOF 카메라용 필터 모듈 제작 및 화질 평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진행 중인 사항들이니까 한 번씩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국제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개발 중인 과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제품화만 될 경우에 실적에 도움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 카메라 모듈이 자동차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결국 이런 쪽에서 성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서 예전에는 좀 구성이 달랐는데요. 이게 작년 5월 달 정도인가? 작년 7월 정도에 아마 바뀐 내용들인데요.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참고 사항이 좀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산업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특성, 진입 장벽, 여기 보시면 계절적 사이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 이 회사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도 적어놓은 회사가 있고요. 여기 내용이 긴데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결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산업에 영위가 되어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건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자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가끔씩 시간 나면 많이 읽어보는 편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공부하기엔 좀 더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강현실에 적용된다. 이런 것들도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이지 지금 무언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은 적용이 많이 될 경우에는 이런 데서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보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요약 재무정보 이걸 좀 보셔도 되고요. 좀 더 깊게 보실 분들은 반드시 여기 보시는 연결 재무제표를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연결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상태표 그리고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연결 자본 변동표 연결 현금 흐름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지금 지난 1분기, 이번 1분기가 되겠죠. 네, 매출액이 1756억에 영업이익은 11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작년에 실적이 매출액이 1681억, 영업이익이 78억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분명 올해 실적이 좋아졌고 매출이 늘어난 거 어떤 비율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난 비율이 더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78억 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119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비용이 줄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작년에는 판관비를 48억을 썼는데 올해는 40억만 썼습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 비용을 8억이나 좀 줄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증가가 좀 되었다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매출 원가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 비해서 매출 원가 늘어난 폭이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 총 이익 자체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126억이었는데 올해 159억을 기록을 했으니까 장사를 잘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이제 수익 측면이나 비용이 있는데 여기 지금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이 좀 수치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수익은 이런 겁니다. 가지고 있던 집기를 팔았다든지 특허를 팔았다든지 제품을 본 제품이 아니라 다른 가지고 있던 책상 이런 것들을 팔았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타 수익으로 잡힙니다. 근데 작년에 기타 수익이 87억이었는데요. 올해는 37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례적으로 무언가 좀 많이 나갔었다. 무언가 많이 돈이 들어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비용 측면에서도 작년에 비용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나가는 비용을 또 줄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타 수익이나 기타 비용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여기 연결 재무제표 주석 사항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씩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당기 순이익, 주주 순이익은 올해 1분기 113억 정도 기록을 했고 작년 99억 대비했을 때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했을 때 올해 일단은 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무가의 실적을 잘 보시면요. 우선 19년 대비했을 때 20년도부터는 매출액이 좀 크게 증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21년도에도 매출액이 5천억, 영업이익이 230억.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실적을 보았을 때는 21년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면 21년에 무언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 1분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 실적이 더 좋아요. 그러면 작년 영업이익이 좋았던 게 일시적으로 1년만 그랬던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을 수 있을지 이것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좀 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셔야 되고 눈에 띄는 부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작년 21년도 연말 115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불과 3개월 만에 431억까지 현금이 늘었어요. 그러면 거의 320억 이상 현금이 3개월 만에 늘었다는 건데요. 이거는 작년에 장사하고 나서 뭐돈 받을 게 있었다. 그런데 돈을 지금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좀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어디에서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도 보시면 금액이 꽤 늘었습니다. 작년 연말 325억 정도의 매출 채권이 있었는데 올해 1분기 719억으로 늘었습니다. 매출 채권은 말 그대로 무언가 매출을 일으켰고요. 아직 돈을 받지 않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해줘서 매출이 발생이 되었는데 돈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 그래서 매출 채권으로 잡아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았던 만큼 무언가 매출이 많이 나왔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 보실 때 저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바로 부채, 그 다음에 자산, 자본의 어떤 비율입니다. 일단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산 총계라고 되어 있는데 2349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지금 1656억 이거랑 자본 총계 693억 그리고 자본 총계 부채 총계를 더할 경우에 2349억 이게 자산입니다. 이게 맞아야 정상적인 재무 상태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는데 저는 제조업 기준으로 볼 때 가급적이면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가는 기업은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금융 비용이 많이 나가요. 금융 비용이 많이 나가면은 결국 주주 이익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부채가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업체들이 과거 4, 5년 전에 돈은 없는데 전방 시장이 빨리 커지기 때문에 돈을 여기저기서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대거 막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장을 지은 만큼 지금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 LNF 이런 기업들이 돈이 없던 시절에 열심히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더니 지금 성과를 냈다. 이런 경우들은 투자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거나 망해가는데 돈을 빌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지으실 때도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은 불안하니까 투자 안 할 거야.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사업의 내용의 전망 이런 것들하고 따져보셔가지고 부채 비율이 높은 게 합당화할 수 있는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부채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돈을 당연히 많이 벌게 되면은 그 부채는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업은 항상 이 주주 현황을 잘 보십시오. 지금 주식회사 드림텍이 27%, 유니캐스트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드림텍이라고 하는 상장 기업이 이 회사를 뭔가 좀 지배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로 지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드림텍이나 유니캐스트는 돈이 좀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부채가 아까 있긴 했는데요.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위의 기업들이 좀 나름의 어떤 자본력을 통해 가지고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누군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통상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특정 대표이사나 회장 이런 분들이 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코스닥은 오너 리스크를 항상 갖고 있어요. 오너가 잘못될 경우에 오너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회사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경우 주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할 경우에 역시 회사가 잘 될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코스닥 기업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최대 주주 또는 대표이사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좀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무가는 지금 보니까 작년 실적이 앞서 순이익 160억 기록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1,600억입니다. 그러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PER은 10배 정도 거래가 되는 거고요. 지금 카메라 모듈 업체 PER 10배 정도면 적정 레벨인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되고 좋아진다 그럴 경우에 단기 순이익이 최대 200억까지 나온다. 그러면 1,600억을 200억으로 나누면 PER은 8배가 됩니다. 그러면 8배면은 그래도 좀 투자해볼 만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투자하기에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 의견이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 의견을 받아들여만 주시고요. 투자 판단은 그냥 각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애매하긴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 있겠다라고도 좀 보여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종목 분석 요청을 좀 하신 종목 중에서 나무가라고 하는 기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저희 아리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들 계속 발굴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데 많은 일조를 하고자 하니까 앞으로도 저희의 어떤 그 희망 사항이나 열정을 좀 가지고 보답하는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안 하신 분도 있다면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알람 설정, 그다음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